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여덟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부터는 4과목 콘크리트 구조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어, 어, 공부를 할 겁니다. 1, 2, 3과목은 여러분께서 그냥 그 책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4과목은 조금 이제 역학적 지식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는 좀 상당히 어려워하고 과락이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여러분을 가르칠 만한 그런 아주 충분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 콘크리트 기사 공부방 요 이제 네이버 카페 주영 사천이라는 요 카페에다가 요 철근 콘크리트 잘 돼 있는 그 강의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자료들을 좀 참조를 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과락도 면하시고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이 이 콘크리트 구조 및 유지 관리 이쪽은 우리 그 토목에서 하는 그렇게 깊게까지는 안 하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 그 요 콘크리트 공부방 여기는 여기 이제 어, 카페 네이버 컴 슬래시하고 주용 사천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과목 여기 강의하는 것도 링크를 걸어놨고 또 여기 핵심 강의들 여기에도 이제 걸어놨으니까는 한번 참조하시고 오늘 그 지금 이제 하는 교재는 요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콘크리트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로 하니까는 요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참조하시고 요건 계속 날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계속 올라가고 저기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는 최근 자료로 여러분께서 강의를 하시면 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알아야 할 단위하고 이제 단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우리가 쓰는 게 요 단위를 이제 국제 단위 SI 단위라 그래서 국제 단위와 이제 절대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SI는 이제 길이는 메다,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로 해가지고선 그리고 힘은 뉴턴. 그래서 응력은 여기 뉴턴 퍼 메다 제곱. 그리고 이제 이거를 뉴턴 퍼 메다 제곱을 우리 파스칼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런 단위를 국제 단위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GS계라고 그러는 것은 길이는 이제 센티미터를 쓰고 그럴 때 질량은 그램으로 쓰고 시간은 저기 초로 씁니다. 이걸로 CGS라고 그러는데 이 앞에 C하고 어, 앞에 C하고 G하고 S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CGS 단위계를 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MKS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메다 그 다음에 킬로그램 포스 퍼 세크 제곱에 메다 제곱 그리고 초 이렇게 해가지고서 힘은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 단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MKS하고 SI계를 이렇게 혼돈해서 쓰기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1뉴턴 요게 말하는 1뉴턴 요걸 보시면은 1뉴턴은 1kg 질량에 1m 파 세크의 가속도로 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질량그랑 킬로그램과는 이렇게 직접 환산되지 않고 킬로그램 포스와 환산됩니다. 그래서 요거 1뉴턴은 0.102kg 포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1뉴턴은 0.1kg 포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1kg은 1kg 포스는 9.8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환산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초보자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콘크리트 강도 FCK 뭐 FCK 24 뭐 메가파스칼 예. 도대체 이 메가파스칼이 뭐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니까는 뭐 또 고강도일 경우에는 우리가 40 이상을 고강도라 그러잖아요. 40 메가파스칼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아주 초보자들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30 우리 뭐 보통 35 메가파스칼도 좀 강도가 높은 35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을 적에 요 35고 요 메가는 이제 여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키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의 단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0.001이겠죠. 그리고 마이크로는 10의 6승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메가니까는 35 곱하기 10의 6승, 여기 10의 6승 하고 파스칼은 그대로 파스칼. 그리고 요 파스칼은 여기에 뉴턴 퍼 메다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메다에 뉴턴 퍼 메다 제곱. 자, 그러면 요걸 다시 여기다가 해서 요 뉴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킬로그램 퍼스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하면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턴을 없애주기 위해서 요 밑에다가 뉴턴을 쓰고 여기에 0.1kg 여기 뉴턴을 쓰고 0.1kg 그러면 요렇게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다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센치로 좀 바꾸려고 그러면은 요 메다는 100cm가 되니까 요거의 제곱이다 해서 요렇게 지워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남는 단위가 요 센치의 제곱하고 요 제곱을 하니까 그리고 킬로그램 포스가 남거든요. 그래서 요걸 곱해 가지고선 하면은 350kg per 센치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1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성의 뭐 뒤꿈치 하이힐의 그 뒤꿈치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조그만 데 이 350이면은 한 저기 성인 남자가 한 90kg라고 그러면 90kg 되는 사람이 4명이 여기 올라서 있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4명이 이렇게 사람이 올라서도 이렇게 4명이 90kg 되는 사람이 올라서도 이게 요 여성 하이힐 정도 되는 콘크리트가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50 메가파스칼은 여기에다가 0 하나 더 붙이고 킬로그램 퍼스 센치 제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단위 환산하는 거를 한번 조금 우리가 왜 나중에 단위할 적에 뭐 킬로 뉴턴이 있고 그걸 뭐 우리 메가 뭐 뉴턴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이 단위가 여기서 3배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위를 환산하는 방법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10초에 3번 호흡하면 1년에 몇 번 호흡할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0초에 3번을 호흡을 하면은 자 이거를 초니까는 이제 1년에 몇 번 할 건지를 해야 되니까는 이걸 한번 해보면은 10초에 3번을 한다. 이러면은 이 초를 없애기 위해서 1분은 60초. 그러면 이렇게 초가 없어지죠. 자, 그리고 1분을 없애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 이렇게 없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없어지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그러면 이 시간 단위가 없어지죠. 예. 그리고 하루는 1년은 365일 이렇게 해서 하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단위 환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년 단위를 맞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하고 그 다음에 요 횟수가 남잖아요. 그래서 요걸 다 요 숫자들을 곱하면은 이 9460, 그러니까 94만 6,800회 정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그 단위 한산하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응력 단위예요. 응력, 변형률, 탄성계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응력이 뭐냐 하면은 응력은 여기도 있다시피 응력은 A분의 P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 있죠. 요 면적, 요 A 그리고 P 요거 킬로그램 포스, 하중 요거를 우리가 응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응력 단위라는 것은 외력, 바깥에서 받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1cm 1cm에 350kg 포스가 그 350g 킬로그램이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력은 이렇게 되고 변형률이라는 것은 원래 길이에서 얼마만큼의 변형을 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만한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길이가 요게 L이고 이게 이렇게 여기서 압축을 해가지고서 누르니까는 이게 변형이 됐어요. 요렇게 변형이 됐어. 그래서 요 변형량 요 요만큼 델타 L만큼 변형량. 그래서 요거는 L분의 델타 L이니까는 같은 여기 이제 메다라든지 센치잖아요. 같은 메다니까 이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형량은 그냥 단위가 없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변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의 변형량은 0.00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m를 콘크리트를 쳐놓으면은 3m 정도가 저기 변형이 나면은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3m까지 변형이 일어나면 파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형량. 그 다음에 이제 탄성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요 여기다가 응력을 해놓고 요거 변형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콘크리트 같은 거에 0.02를 했을 적에 여기 0.001 변이가 됐을 적에 응력은 얼마의 하중을 받고 거기에 떨어지는 면적을 하면 응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고 0.003일 때 어떻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렇게 이 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콘크리트는 0.003에서는 이렇게 파괴가 나거든요. 파괴가 여기가 이제 0.3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중을 주면은 이렇게 늘어났다가 하중을 빼면은 다시 이렇게 해서 원상태 돌아가는 이 기울기 이거를 탄성계수라 그래요. 탄성계수. 그래서 기울기다 보니까는 요 변형량분의 요 응력이죠. 그래서 얘는 변형량은 L분의 델타 L이 되고 얘는 A분의 P가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여기 같이 곱해주고 요 P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쓰면은 요 A분의 델타 L 그 다음에 PL 이렇게 돼가지고서 우리가 요 뭐 변형량을 다 탄성계수하고 뭐 면적하고 요거 길이하고 하중을 주어지고 요걸 구해라 이러면은 요게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A분의 2분의 PL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요 변형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A를 구해라, P를 구하라 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응력, 변형률, 탄성계수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이 저기 공부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 응력에는 이렇게 요 면적 이렇게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잡아당기는 걸 인장 응력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인장 응력은 요 면적분에 잡아당기는 힘 P, 압축 응력은 요렇게 저기 압축을 할 때, 이렇게 당길 때, 밀 때 요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을 요 P라고 할 수가 있고, 전단이라는 것은 우리 가위처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요 토를 쓸 수도 있고 V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 요거는 요 면적, 요 잘리는 요 면적, 요 봉의 요 면적분에 요 이 쉐어 힘, 그러니까 이 자르는 힘 S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자, 그리고 힘응력이 있는데 요 힘응력은 우리 요거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힘응력은 단면 2차 모멘트 분의 요 모멘트 분의 요 거기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비틀림 응력하고 운동력은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시고, 요거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적에 여기처럼 이렇게 힌지로 표현을 하고 여기는 롤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롤러라는 것은 이렇게 판이 있으면 여기에 병이라든지 바퀴 같은 게 있고 여기다가 뭘 우리가 저 콘크리트 슬래브를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밑으로는 안 꺼지지만은 얘가 왔다 갔다는 못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력이 없고 얘만 반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력이 하나. 그리고 이제 힌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긴 뭘 볼까요? 그러면 얘는 밑으로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도 못 가게 하는 요 반력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력이 하나, 얘도 반력이 두 개, 뭐 이렇게 있는데 대신 얘는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힌지라고 합니다. 여기 힌지. 예. 그 다음에 이 고정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콘크리트 안에다가 여기 철근 심을 박아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얘는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 이 잡아 빼도 안 빠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도 회전이 안 될 겁니다. 잘. 예, 그래서 요거는 고정됐다 그러고 요거는 반력이 3개인 거죠. 예, 반력이 3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력이 3개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안정하다고 보는 거죠. 안정하다고. 그래서 안정하다고 보고 이걸 정정 구조물이라 그래요. 반력이 3개인 것을 정정 구조물이라 그래요. 이런 이 반력이 하나나 2개인 거는 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물로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조물로 쓸 수 있는 거는 반력이 3개 정도가 되는 것부터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묻고 여기도 이렇게 묻어서 콘크리트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 이건 반력이 3개씩 해서 6개죠. 이거는 이제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안정돼서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요 반력이 3개인 걸로 가지고서 정정 구조물을 해석을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요 이제 안전하기는 이렇게 이게 더 안정하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뭐 계산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오히려 이 정정 구조물인 게 해석하기가 편하고 또 어떤 균열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응력들이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잘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설계법은 이렇게 강도 설계법, 허용력 설계법, 한계 상태 설계법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우리가 쓰는 콘크리트는 강도 설계법을 해요. 허용력 설계법은
허용력 설계법은 옛날에 하던 방식인데, 얘는 아예 그냥 이거를 강도를 콘크리트는 0.4까지 낮췄고, 그 다음에 이 뭐 철근은 0.5까지 낮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 비효율적이에요. 부재도 너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씁니다. 안 쓰고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계 상태 설계법은 이제 이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나갈 거지만은 현재까지는 강도 설계법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시험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도 설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강도 감수 계수 파이 하고 우리가 그 콘크리트를 만들면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발휘할 수 있는 그 강도거든요. 이건데 여기에다가 강도를 감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 강도를 하고, 이게 소요 강도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받는 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아까 저 이렇게 콘크리트에 350kg 퍼를 아까 얘기했듯이 350kg 퍼 센치 제곱이 올라가야지 되게 설계가 돼. 우리가 거기에는 평생 동안 한 350kg 포스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이 350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계 강도가 350. 그러니까 우리가 어 강도 감수는 힘은 이제 0.85를 쓰거든요. 0.8. 그다음에 뭐 전단은 뭐 0.7을 쓴다든지, 이거는 이제 안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불확실하면은 이 값을 좀 더 낮추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강도로 이 저기 감소 계수를 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보다 더 높은 숫자 350 이상을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우리가 콘크리트는 뭐 400 얼마가 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이 350보다 커야지만 안전한 설계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외부에서 받는 하중은 우리가 이 계수하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계수하중을 우리가 이, 이 데드 죽은 하중, 그러니까 고정하중을 뭐 1.1을 곱해주거나, 이 활하중은 1.6이나 1.7을 곱해주거나, 이거는 우리가 불확실성에 의해서 얘 하중을 외력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생 우리가 350kg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를 하지만은 혹시 모를 예를 들어서 어, 뭐 개미라도 하나가 더 지나가시면 더 무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안전하게 더 많은 하중을 주는 거예요. 이 소요 강도는 이쪽에는, 이쪽에는. 그래서 더 많은 하중을 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감도 계수는 이렇게 안전하게 두는 거고, 휩은 0.7, 뭐 저기 전단은 0.7 이렇게 합니다. 공칭은 이제 우리가 배합해 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도를 그리고, 설계 강도라는 것은 요 강도 감수를 곱해 준 겁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뒤에 거는 뒤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끊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